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나이 든 사람들이 매일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고쳐야 할 5가지 사항을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인생은 길고 긴 여정인 줄 알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노년에 접어들었다.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흘러간다. 뒤를 돌아보면 시간은 마치 고속열차와 같다. 처음 올라탔을 때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지만 내릴 때쯤엔 인생이 너무 빠르게 지나간 듯하다. 노년의 시계 혹은 인생의 달력은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노년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단계이다. 하지만 나이가 든다고 해서 모두가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점점 초췌해지고 몸은 약해지며 기억력은 떨어지고 말이 많아진다. 더 이상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고 과거의 추억만을 떠올리며 지난 일들을 회상한다. 검버섯이 돋고 주름은 깊어진다. 누가 시간의 무정한 흐름을 막을 수 있으며 노화를 피할 수 있을까? 그러나 나는 믿는다. 오랜 세월의 경험을 가진 사람만이 얼굴의 주름 속에서 기품을 드러낼 수 있다고. 오래된 나무도 꽃을 피울 수 있다. 그리고 그 꽃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때때로 나는 존경할 만한 인격을 가진 노인들을 만난다. 그들은 인생의 많은 굴곡을 겪었고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여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안다. 그들은 인간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현명하게 처리하며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사람들이다. 반면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고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크게 외치는 노인들은 쉽게 고집불통 노인이나 비판의 대상이 되곤 한다. 외모의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고집불통 노인으로 불리기를 원치 않는다면 적어도 보수적인 노인으로 불리는 것은 피해야 하지 않을까? 사람들에게 자신의 보수성을 비난받거나 조롱당하고 싶은가? 아니면 따뜻한 미소와 열린 마음을 가진 노인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노인들이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았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긍정적인 얼굴로 자신을 바라본다. 노년에 아름다워지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적어도 비난받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 나는 성숙한 내면을 가진 노년을 위해 피해야 할 5가지를 공유하고자 한다. 지금부터 자신을 돌아보고 성숙하고 의미 있는 노년을 준비하자. 첫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 신경 쓰지 않고 말이 너무 많아지는 것이다. 예전에는 평균 수명이 짧아서 60세가 되면 축하연을 열었고 70세를 넘은 사람은 드물었다. 그때는 젊은이가 많고 노인이 적었기 때문에 노인이 큰 소리로 이야기해도 존중받고 가정이나 공동체에서 중요하게 여겨졌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반대다. 노인이 점점 많아지고 그들의 행동이 적절하지 않으면 쉽게 눈에 띄기 마련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종종 노인들이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청력이 나빠지면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커진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주의해야 한다. 특히 전화 통화를 할 때 많은 노인들이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 급한 일이 아니라면 빨리 통화를 마치는 것이 주위 사람들에 대한 예의이다. 아무도 버스나 지하철에서 집에서처럼 큰 소리로 통화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젊은이들도 예외는 아니지만 노인의 경우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헛되이 흘러간 것인가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노인이 말이 많아지면 그들은 쉽게 무시당하고 보기 흉하게 보일 수 있다. 옛말에 입은 닫고 마음은 열어라 라는 말이 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이 적어지고 목소리를 낮추라고 상기시켜야 한다. 목소리를 낮추라는 것은 단순히 음량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이다. 노년이 피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고집이다. 이제 우리의 세대는 한 발 물러날 때가 되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목소리를 낮춰야 한다. 인생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 대화를 독차지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을 자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매우 교만하고 자기만족적인 모습으로 보인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배움에는 한계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침묵하고 경청하라는 말은 매우 타당한 조언이다. 이 기본을 지키지 못하는 노인들은 쉽게 무시당하고 덜 떨어진 노인으로 불리기 쉽다. 덜 떨어진 노인은 지혜가 부족하고 추한 모습을 한 사람을 가리킨다. 웃음거리가 되는 노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나이가 들수록 섬세함과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 품격과 존중을 받는 노년은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일상의 사소한 행동과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자기 수양의 결과이다. 아름답게 나이 들고 존경받는 노인이 되기 위해서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섬세하고 겸손해야 한다. 성숙한 노년은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억제하고 자아를 연마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는 이를 노인들이 지켜야 할 일종의 예의라고 부르고 싶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때로는 침묵이야말로 지혜라는 말이 있다. 침묵에는 나름의 힘이 있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들은 한마디 하지 않아도 내면에서 풍기는 기품을 드러낼 수 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허세를 부리거나 자기 자랑을 과하게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입만 열면 자랑을 늘어놓는다. 이런 허세는 그들의 이미지를 추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다. 내 친구 중 한 명은 자주 자신의 자녀를 자랑하곤 한다. 인생에서 절대 자랑해서는 안 될 세 가지는 배우자, 자녀, 그리고 돈이다. 특히 자녀는 심지어 친한 친구 앞에서도 자랑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은 자녀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은 자녀 때문에 걱정하고 슬퍼할 수 있다. 병든 사람 앞에서 건강을 자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녀를 자랑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스트레스와 부담을 줄 수 있다. 나이가 들면 주변의 몇몇 친구들이 축하보다는 자랑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습관은 오랜 친구들조차 멀어지게 만든다.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그들 앞에서 자녀를 자랑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정말 자랑하고 싶다면 배우자에게만 자랑하는 것이 좋다. 사회에서 자랑하거나 과장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나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는다.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그들은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가진 것은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썩은 복숭아처럼 별로 대단한 것이 아니다. 왜 그럴까?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날까 두려워. 이를 감추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 한다. 그들은 인생에서 중요한 성취를 이루지 못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위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랑을 멈추지 않는다. 반면에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다. 그들의 성공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나며 그들의 삶이나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 자체로 인정받는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랑하는 대신 오히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려는 관대함을 보여준다. 그들은 이를 통해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자비의 표현으로 드러낸다. 자랑을 하지 않아도 그들은 결코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로 인식된다. 그들의 성공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행동과 관심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 부자든 가난하든. 자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별로 가치 있는 것이 없다. 겸손하게 살고, 베풀고, 남을 돕는 것이야말로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진정으로 부유해지는 길이다. 이것이야말로 아름답게 나이 드는 방법이다. 그것이 또한 진정으로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들의 태도이다. 젊을 때는 조금 자랑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랑이 아무런 가치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자신에 대한 자만은 혼자 있을 때나 어울리는 것이지. 사회에 나가면 그러한 생각은 깊이 묻어 두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오늘날의 삶의 방식이다. 자신의 한계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들이 얻는 지혜 중 하나이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는 것이며 몇 번 만난 것만으로 그들을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길 각자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개가 있다고 한다. 그중 두 마리의 이름은 바로 편견과 선입견이다. 이 말은 농담처럼 들리지만 사실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인간은 종종 이 두 마리의 개가 만들어낸 거대한 감옥 속에 갇혀 산다. 그러나 이 편견과 선입견을 몰아낼 수 있는 특별한 개가 있다. 바로 백문이 불여의견이라는 개이다.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평가 방식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사람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며 어디에서든 누구에게든 공정하고 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충분히 배우지 않고 깊이 이해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자기 생각대로 남을 평가하고 자기 생각이 맞다고 확신하며 비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무지하지만 용감한 사람들이라 불릴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이 모자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편견을 드러내곤 한다. 일을 하기 전이든, 외출하기 전이든, 모임에 나가기 전이든, 우리는 자신의 마음속에 어떤 개를 데리고 나갈지 고민해야 한다. 나이가 들면 버려야 할 것 중 하나는 바로 편견과 선입견이다. 젊을 때는 경험 부족으로 인해 오해가 생기기 쉽지만, 나이가 들면 자신이 충분히 안다고 생각해서 선입견을 가지기 쉽다. 어릴 때는 무지함을 성급한 판단으로 감추지만 나이가 들수록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줄어들면서 선입견이 생기게 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많은 일을 겪고 많은 것을 배운다. 그 경험은 매우 소중하다. 하지만 그 경험들이 때로는 불필요한 편견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내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면서 판단한 적이 있는가? 내가 마음을 닫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은 적이 있는가? 아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리고 편견에만 의존해 남을 판단하는 것 역시 부끄러운 일이다. 편견은 대개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인간관계에 있어 나쁜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외모, 출신, 학벌 등을 근거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 이러한 편견은 사람들 간의 깊은 이해를 방해하는 벽을 세우게 된다. 명확한 근거도 없이 남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버려야 한다. 그런 생각은 아무런 이득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이다. 편견을 키우기보다는 긍정적인 감정을 키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더 열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화합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지고 차별이 줄어들어 진정한 친구를 사귀고 좋은 이웃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친구와 친절한 이웃을 얻기 위해서는 나쁜 편견을 버려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편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미국의 유명한 시인 랄프 월도 에머슨은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그들의 출신이나 배경에 대한 모든 편견을 버리고 신과 대화하는 것처럼 느껴보라 고 말했다. 노년기에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사건 전체를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지 일부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상대방을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따뜻한 대접이다. 나이가 들면서 피해야 할 네 번째 것은 외모 관리에 소홀해지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노년에는 외모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내면의 아름다움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외모를 꾸미는 친구들과 비교해보면 자신이 너무 빨리 늙어가고 있음을 깨닫고 돌아보며 아쉬움을 느낄 수 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너무 초췌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 자신에게 더 신경 쓰지 않은 것을 후회할지도 모른다. 적당한 외모 관리는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노년에는 쉽게 게을러질 수 있지만 더욱 많이 걷고 자주 활동하며 말과 행동에 신경 써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노년에 나타날 수 있는 방종과 초췌함을 피할 수 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그러면 외모와 복장도 자연스럽게 깔끔하고 단정해질 것이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유행을 따를 필요는 없지만 아무렇게나 입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젊은 사람들이 무릎이 찢어진 바지를 입거나 슬리퍼를 신어도 스타일리시하고 개성 있게 보일 수 있지만 나이가 든 사람에게는 오히려 지저분하고 품위 없어 보이기 쉽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를 유지하는 것은 내면의 매력을 더욱 빛나게 한다. 미용실에 갈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는가? 많은 여성들이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하면 상쾌하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말한다. 그것은 자신을 새롭게 하고 좋지 않은 기억을 지워버리며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오랜 병마와 싸운 사람들도 외모를 다시 가꾸면 생기를 되찾는 경우가 많다.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것은 감정적인 노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가 감정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뚜렷해진다. 한 연구에 따르면 외모가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일수록 감정적으로도 빨리 늙어가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신체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 예쁜 옷을 입거나 피부를 관리하는 것은 외모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외모를 관리하는 것은 특히 노년 여성들에게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 매우 유익하다. 실제로 60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외모 관리는 평생 지속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외모 관리를 중시하는 주된 이유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신에게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이다. 또한 외모 관리는 타인과 신뢰를 형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우리는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무엇에 주목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성격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외모가 첫인상을 좌우한다. 이는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는 것은 신뢰성이라는 뜻이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에서의 경험과 신뢰도가 높아지지만 이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어려울 수 있다. 깔끔하고 단정한 외모는 우리가 메시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외모를 꾸준히 관리하는 노인들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기 쉽다. 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인내심과 시간 관리, 그리고 감정 조절이 필요하다. 외모 관리는 인간관계와 직업에서도 많은 도움이 된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피할 수 없지만 나이가 들수록 외모에 노화의 흔적이 드러난다. 하지만 퇴직 후 자신을 방치하고
이제 자유로워졌으니 외모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재고해봐야 할 문제다. 자기관리가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자신을 발전시키는데 소홀히 하면 어디서나 고리타분하고 지루한 노인으로 여겨질 위험이 크다. 아무리 게을러도 우리는 스스로를 상기시켜서 운동하고 자주 걷고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 인간의 몸은 나이가 들수록 새로워질 수 없으며 평생 하나뿐인 몸을 돌봐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5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나이와 지위만으로 젊은이들에게 존경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당신은 노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노인은 사회에서 약자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고집불통 노인이나 무례한 노인 같은 부정적인 시각도 여전히 흔하다. 놀랍게도 아이 출입 금지 구역, 노 키즈즈 존이 등장한 것처럼 이제는 노인 출입 금지 구역, 노 시니어즈 존도 생겨나고 있는데 이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인들은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 더 신경 써야 하며 존경을 요구하는 대신 태도와 행동으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은 여전히 흔하다. 심지어 아이 출입 금지 구역이 생긴 것처럼 이제는 노인 출입 금지 구역도 등장해 노인에 대한 편견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젊은이들은 질문을 하고 싶어 하지만 노인들은 가르치려 든다. 모임에 참석할 때 나이 많을 이유로 자신의 위치를 높이려는 노인의 행동은 젊은이들에게 불만을 야기한다. 기대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억울함을 느끼며 불만을 표한다면 그들은 더욱 외면받게 될 것이다. 반면 자신을 낮추고 양보하며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은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고 더 많은 기쁨을 얻으며 마음이 평온해지고 건강도 좋아질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고 돌보는 법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많은 노인들이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더 많은 보살핌, 이해, 그리고 권리를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존경받기를 기대하기 전에 먼저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많은 노인들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희생적인 삶을 살아왔다. 그들은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감내하며 가정을 지켰고 오랜 세월 동안 학업의 기회를 놓쳤으며 이제 건강은 쇠약해지고 더 이상 경쟁할 능력이 남아있지 않다. 바로 이들이 오늘날의 발전된 국가를 건설하는 데 큰 기여를 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녀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해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존경을 요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존경은 억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이는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 존경과 감사는 강요될 수 없으며 이는 각 개인의 자발적인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노인들은 무리하게 일을 하거나 고집스러운 태도를 피하고 대신 품격 있는 노인이 되는 방법에 대해 항상 고민해야 한다. 진정으로 어른답게 행동할 때 진정한 어른으로 인정받으며 고집스럽고 보수적인 태도로 행동한다면 단지 고집불통 노인으로 여겨질 뿐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떻게 느껴지나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외모를 깔끔하고 단정하게 가꾸고 동시에 긍정적이고 고상한 내면을 지속적으로 연마해야 합니다. 이를 꾸준히 실천하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연스러운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허영에 휘말리고 자기만족에 빠지며 자신을 자랑하거나 과거의 명성과 재산에만 의지하는 사람들은 단지 스스로를 과장하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생의 거품일 뿐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나약함, 추함, 고집스러움, 자존심 부족 등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품위 있는 노년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갑시다. 마음속에 아직 풀지 못한 문제가 있거나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걱정거리가 있나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매일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조언해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팔로우를 눌러 함께 노년의 지혜를 찾아가는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우리는 여러분의 삶이 점점 더 빛나고 성숙한 지혜로 황금빛을 발하는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